리액트 네이티브 프로젝트의 앱 폴더 안에 파일 하나만 만들면 새 화면이 자동으로 라우트로 등록되는 패턴, 엑스포 라우터입니다. 사용해본 분도 많고 이미 익숙한 분도 많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엑스포 라우터의 GitHub 소스 코드를 직접 따라가면서 파일 하나가 어떻게 라우트 트리가 되고 그 트리가 어떻게 리액트 내비게이션 위에 얹히는지를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패키지 진입 전부터 시작해서 디렉터리 트리를 만드는 코드, 트리를 평탄화하는 제기 함수, 정규식 매처,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액트 컴포넌트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코드를 보기 전에 엑스포 라우터를 만든 사람을 짧게 소개합니다. 에반 베이컨, 엑스포에서 일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고 엑스포 라우터 프로젝트의 메인 개발자입니다. 깃허브에서는 본인을 베이컨 이모지와 함께 마크다운 디벨로퍼라는 짧은 한 줄로 소개하고 트위터 핸들은 베이컨 브릭스입니다. 엑스포 라우터의 설계 의도가 궁금할 때 이분의 트위터나 깃허브 풀 리퀘스트를 따라가 보면 맥락이 잡힙니다. 그럼 첫 번째 코드부터 보겠습니다. 엑스포 라우터 패키지의 진입점 인덱스 tsx를 열면 단 5줄입니다. 글로벌 사이드 이펙트를 한번 임포트한 뒤 엑스포트와 스택과 링크와 컬러, 네 모듈을 그대로 다시 익스포트하는 배럴 파일입니다. 공개 API의 표면적은 이 네 모듈에 한정되고 라우팅 자체의 핵심은 글로벌 임포트 안쪽에 숨어있는 엑스포 루트 컴포넌트와 그 컴포넌트가 호출하는 겟라우츠 함수에 들어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두 축을 따라갑니다. 코드를 따라가기 전에 모든 라우팅 처리의 중심에 있는 자료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root.tsx의 라우트 노드 타입입니다. 타입 필드는 5가지, 일반 라우트, API 라우트, 레이아웃, 리다이렉트, 리라이트 중 하나입니다. 로드 라우트는 라우트를 메모리에 올려서 익스포트들을 반환하는 함수, 칠드런은 중첩된 하위 라우트 노드 배열, 디나믹은 동적 세그먼트가 있을 때 채워지는 다이나믹 컨벤션 배열, 루트는 가장 가까운 언더스코어 레이아웃 기준의 상대 경로 문자열, 컨텍스트 키는 자식 라우트를 매칭할 때 키로 쓰이는 모듈 식별자입니다. 이 한 객체가 트리 한 노드를 완전히 설명합니다. 이후 등장하는 함수들은 전부 이 라우트 노드들을 만들고 정렬하고 재기로 평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방금 본 타입을 한 장의 그림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운데에 라우트 노드가 있고 동적 세그먼트 정보는 다이나믹 컨벤션 배열로 실제로 메모리에 올라가는 모듈은 로디드 라우트라는 작은 객체로 분리되어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우트 노드 한 개만 보면 작아 보이지만 이 노드가 칠드런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트리를 이루고 그 트리가 곧 라우팅 결과 전부입니다. 본격적인 진입 함수는 겟라우츠 코어.ts의 겟라우츠입니다. 본문은 단 5줄로 끝납니다. 첫째, getMiddleware가 require 컨텍스트 안에 미들웨어 파일이 있는지 찾습니다. 둘째, getDirectory 트리가 컨텍스트 모듈의 키, 즉 파일 경로 목록을 받아 디렉터리 노드 트리로 변환합니다. 트리가 비어있으면 그대로 널을 반환하고 끝나고요. 셋째, 플래튼 디렉터리 트리 투라우츠가 그 디렉터리 트리를 평탄화해서 라우트 노드 트리로 만들고 그 결과 루트 노드를 반환합니다. 이 5줄이 엑스포 라우터의 모든 라우팅 결과물을 만드는 메인 컨트롤러입니다. 그럼 디렉터리 트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getDirectory 트리 함수는 require 컨텍스트와 옵션을 받습니다. 함수 안쪽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시할 파일 패턴 목록을 만드는 일입니다. 기본으로 플러스 HTML과 플러스 네이티브 인텐트 파일을 무시하고 옵션에 ignore 패턴을 추가하고 preserve API 로스가 꺼져 있으면 플러스 API 파일도 무시 목록에 넣습니다. 그리고 미들웨어 파일은 일반 라우트 처리에서 항상 무시합니다. 그 다음 빈 루트 디렉터리 노드를 만듭니다. 파일즈라는 맵과 서브 디렉터리즈라는 맵으로 구성된 단순한 트리 노드 구조입니다. 여기에 컨텍스트 키즈를 한번 순회하면서 각 파일 경로를 슬래시로 쪼개 부모 디렉터리부터 차례로 들어가며 노드를 채워 넣습니다. 디렉터리 트리가 만들어지면 다음으로 플래튼 디렉터리 트리 투라우츠가 실행됩니다. 이 함수가 엑스포 라우터의 핵심 알고리즘입니다. 제기 함수이고 인자는 디렉터리 노드, 옵션, 부모 레이아웃 노드, 그리고 경로 정규화에 쓰이는 패스트리 무브입니다. 함수가 하는 일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디렉터리에 언더스코어 레이아웃이 있으면 그 레이아웃을 새로운 호이스팅 타깃으로 삼습니다. 부모 레이아웃의 칠던에 자기 자신을 추가하고 자신의 루트 경로를 부모 기준의 상대 경로로 다시 계산합니다. 둘째, 현재 디렉터리의 모든 파일을 라우트 노드로 변환해서 가장 가까운 레이아웃의 칠던 배열에 추가합니다. 셋째, 하위 디렉터리에 대해 자기 자신을 재기 호출하면서
레이아웃 컨텍스트를 그대로 넘겨줍니다. 결과적으로 언더스코어 레이아웃이 없는 디렉터리의 라우트는 부모 레이아웃까지 끌어올려지고 트리는 각 레이아웃을 노드로 하는 평탄화된 라우트 노드 트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본 함수들의 호출 순서를 시퀀스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앱 이 getNouch를 호출하면 getNouch는 먼저 getMiddleware를 불러 미들웨어 노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결과를 받아 다음 단계로 넘어가 getDirectory 트리의 컨텍스트 모듈의 키 목록을 넘겨 디렉터리 노드를 만들고 그 트리를 그대로 플래튼 디렉터리 트리 투라우츠에 넘겨 평탄화합니다. 마지막으로 평탄화된 루트 노드, 즉 라우트 노드 트리를 반환합니다. 각 단계는 독립적인 함수이지만 한 줄의 호출 흐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우트 노드의 루트 필드와 디나믹 필드가 어떻게 채워지는지는 가볍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 핵심은 matchers.tsx 모듈에 들어 있습니다. 매치 다이나믹 네임 함수는 정규식 한 줄로 시작합니다. 이 정규식은 대괄호 안에 문자열을 캡처하는 패턴이고 이름이 세 점으로 시작하면 catch-all deep route로 표시합니다. 매치 그룹 네임 함수는 괄호 안에 이름을 뽑아내는데 이 그룹은 URL 구조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레이아웃만 그룹핑하는 용도입니다. 매치 어레이 그룹 네임은 괄호 안에 쉼표로 묶인 여러 이름을 뽑아내는 패턴인데 이건 한 디렉터리에 여러 레이아웃을 동시에 매핑할 때 쓰입니다. 이 단순한 정규식 몇 개가 파일명 컨벤션을 라우팅 의미로 바꾸는 전부입니다. 매처저가 단순 매칭 함수라면 그걸 묶어서 라우트 노드의 다이나믹 필드를 채우는 함수가 제너레이트 다이나믹입니다. 이 함수는 루트 문자열을 슬래시로 쪼개서 각 세그먼트에 대해 매칭을 시도합니다. 플러스 not found면 deep 이 true로 인 특수 컨벤션을 만들고 그 외에는 매치 다이나믹 네임에 통과시킵니다. 매칭에 실패한 세그먼트는 널로 남고 필터로 제거되며 결과 배열이 비어 있으면 널을, 그렇지 않으면 다이나믹 컨벤션 배열을 반환합니다. 이 함수가 플래튼 단계에서 라우트 노드가 만들어질 때마다 호출되어 트리의 각 노드의 동적 세그먼트 정보를 새깁니다. 지금까지 본 함수들이 만드는 것은 결국 라우트 노드 트리, 즉 자료 구조 한 덩어리입니다. 이 트리를 화면에 그려주는 진입 컴포넌트가 expo 루트입니다. expo 루트는 require context와 location을 props로 받습니다. 내부에서 safe area provider와 link preview context provider 같은 글로벌 프로바이더들로 감싼 래퍼를 만들어 놓고 컨텍스트 내비게이터라는 자식 컴포넌트에 props를 그대로 전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임포트가 두 개 있습니다. 리액트 내비게이션의 네이티브 어댑터에서 가져온 스택 라우터와 유즈 내비게이션 빌더, 그리고 내비게이션 컨테이너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건 엑스포 라우터가 새로운 내비게이터를 만든 게 아니라 기존 리액트 내비게이션의 스택 라우터를 재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엑스포 루트는 곧바로 컨텍스트 내비게이터 컴포넌트로 위임합니다. 컨텍스트 내비게이터의 프롭스는 컨텍스트, 로케이션, 래퍼, 링킹 네 가지입니다. 함수 본문 시작에서 유즈 메모로 서버 컨텍스트를 만드는데 웹 환경이면 윈도우의 로케이션을 URL 객체로 파싱해서 페이테일은 서치, 해시를 담은 객체로 넣고 네이티브에서는 빈 객체로 둡니다. 이 컴포넌트가 핵심으로 호출하는 건 스토어입니다. 스토어는 글로벌 스테이트 폴더의 라우터 스토어 모듈에서 가져온 주스탠드 스토어이고 여기에 require context를 넣으면 내부적으로 getRouch를 호출해서 라우트 노드 트리를 만들고 트리와 현재 위치 정보를 합쳐 라우터 상태로 보관합니다. 결국 우리가 본 getRouch의 출력은 이 스토어 안에 라우트 트리로 자리 잡고 컴포넌트 트리는 유즈 스토어 훅으로 그 상태를 구독합니다. 여기까지 본 함수들을 데이터 흐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메트로 번들러가 빌드 타임에 require context를 만들어서 앱 디렉터리 모든 파일 키 목록을 정적으로 수집합니다. 그 컨텍스트 키즈를 get 디렉터리 트리가 받아서 파일즈와 서브 디렉터리즈 맵으로 구성된 디렉터리 노드 트리로 바꿉니다. 그 트리가 플래튼 디렉터리 트리 투라우츠의 입력으로 들어가 언더스코어 레이아웃 단위의 호이스팅 플러스 재귀 평탄화를 거쳐 라우트 노드 트리가 됩니다. 각 라우트 노드의 다이나믹 필드는 제너레이트 다이나믹이 매처스 정규식을 통해 채워줍니다. 최종 트리는 엑스포 루트가 만든 라우터 스토어 안에 들어가고 그 스토어는 리액트 내비게이션의 스택 라우터와 유즈 내비게이션 빌더 위에서 실제 화면 내비게이션을 일으킵니다. 결국 엑스포 라우터는 새로운 내비게이터를 만든 게 아니라 파일 시스템 컨벤션을 라우트 노드 트리로 컴파일해서 리액트 내비게이션의 입력으로 넣어주는 어댑터에 가깝습니다. 방금 말로 정리한 데이터 흐름을 한 장의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맨 왼쪽은 메트로 번들러가 만들어내는 require 컨텍스트입니다.
이 입력이 get 디렉터리 트리를 거쳐 디렉터리 노드 트리가 되고 다시 플래튼 디렉터리 트리 투라우츠의 평탄화를 통해 라우트 노드 트리로 변환됩니다. 그 트리는 엑스포 루트의 스토어 안에 자리 잡고 마지막으로 리액트 내비게이션의 스택 라우터가 바다 화면을 그립니다. 이 5단계가 엑스포 라우터 동작의 전체 그림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입장에서 자주 쓰는 명령 규칙 3가지가 우리가 본 코드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대괄호 슬러그. 예를 들어 대괄호 id.tsx 같은 파일은 매치 다이나믹 네임 정규식에 잡혀 다이나믹 필드에 디폴스인 컨벤션이 추가됩니다. URL의 해당 세그먼트는 파레무 객체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둘째, 대괄호 셋점 슬러그, 예를 들어 대괄호 점점점 슬러그 점 tsx는 같은 정규식이 잡되 딥이 true가 되어 URL의 해당 위치 이후 모든 세그먼트를 배열로 묶어봤습니다. 셋째, 괄호 그룹, 예를 들어 괄호 마케팅 폴더는 매치 그룹 네임 이 잡고 플래튼 단계에서 부모 레이아웃을 공유하지만 URL에는 등장하지 않는 그룹으로 처리됩니다. 이 세 컨벤션이 우리가 흔히 보는 엑스포 라우터 폴더 구조의 거의 모든 의미를 만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엑스포 라우터의 동작 원리는 한 줄로 표현하면 파일 시스템을 라우트 노드 트리로 컴파일해서 리액트 내비게이션 위에 얻는 일입니다. 그 컴파일은 메트로의 require 컨텍스트로 시작해서 get 디렉터리 트리가 트리를 만들고 플래튼 디렉터리 트리 투라우츠가 평탄화하고 제너레이트 다이나믹과 매처즈가 각 노드의 의미를 부여하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결과 트리는 엑스포 루트가 만드는 스토어 안에 들어가 리액트 내비게이션이 실제 화면을 그립니다. 이 흐름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두면 엑스포 라우터가 예상치 못한 동작을 할 때 어디를 들여다볼지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적 세그먼트가 안 잡히면 매처즈와 제너레이트, 다이나믹을 보고 라우트 호스팅이 이상하면 플래턴의 재기 호출을 따라가면 됩니다. 더 깊게 들어가고 싶으시면 GitHub에 엑스포 라우터 패키지 소스를 직접 열어두고 본인 프로젝트의 앱 디렉터리 구조에 대입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